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입니다. 혹은 문체부 장관의 경우도 뚜렷한 경질 사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교체됐다 보세요? 뭐 문제가 있거나 논란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 예. 문체부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포괄하고 있는 영역이 거의 국토부나 문체부나 비슷할 때 과기부 정도 예. 굉장히 큰 부서입니다.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K컬처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한 어떤 그 확산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될 수장으로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기다려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더 붙이면 예. 저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촌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3년 동안이나 그걸 했고 그때도 굉장히 조직 장악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단순한 배우 출신이 아니라 문화, 기획, 연출, 감독, 그다음에 스포츠 분야까지 예. 이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하고 네트워크가 있고 모든 기관을 잘 섭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재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이제 K컬처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기용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의 등장 자체가 논란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뭐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굳이 왜라는 게.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이분이 오는 순간 바로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예술을 정치에 활용하는 거는 공산주의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나름은 소신이에요. 이념을 위해서 싸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이거를 재구성하고 재조립하는 데에 적임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들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 MB 인사가 다시 쓰느냐는 그거는 지금 야당이 만들어낸 악의적인 프레임이죠. 그러면은 왜 이해찬 총리는 교육부 장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총리 또 하셨죠? 올라갔잖아요. 예? 또 교육부 장관 한 거 그럼 이번에 아니잖아요. 뭐 총리 시켰어야 총리 가만히 시키세요. 있겠어요? 아니, MB 때 제일 그리고 또 잘못하신 하나는 사람들만 지금 다시 그때 등용하니까 교육부 장관 그렇죠. 잘하셨습니까? 욕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권 사람을 다시 쓰느냐는 그거는 MB 정권 또 MB 그쪽 인사들에 대한 그냥 프레임이에요. 문체부 장관 하실 때 잘하셨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BTS 시대에 15년 전에 문화예술계를 탄압했던 사람을 다시 끌어오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것이냐라는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다른 전반적인 문제인데 문화자유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자우림 얘기도 나오고 다시 이제 좌파 뭐 연예인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와 옛날에 15년 전에 했을 때 문체부 장관 했을 때하고 기시감이 딱 듭니다. 네, 그때 사실 유인촌 장관으로 인해서 무슨 블랙리스트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탈탈 털었는데 그때 MB 정부 쪽 사람들을요. 문재인 정부 쪽에서 정말 적폐청산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근데 유인촌 장관은 그런데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도 그렇고 유인촌 장관도 그렇고 나름 능력 있고 조직 장악력이 있는 센 사람들, 센 분들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장악하러 들어왔네? 라고 하는 조금 경기예요, 솔직히. 저는 유인촌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체 사유, 그러니까 인사 수요가 전임자인 박보균 장관의 성과 미흡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그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골랐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행 후보자. 김행 후보자
정치와 인연의 끈 있으신 분 계실까요? 밥은 몇 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튼 국민의힘 활동하시면서 예, 뭐 아무튼 좋으신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에 여가부 장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책성 교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거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수요. 인사 수요가 인사 있어요. 수요. 그러니까 오늘의 정리는 다 문책 인사 교체하지 수요예요. 말고 인사 수요라는 균형적이고 좀 객관적인 단어를 씁시다. 왜냐하면 김현숙 장관이 경제학자예요. 그리고 여가부가 폐지를 공약으로 한 그 부처의 장관을 갔기 때문에 사실은 장악력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잼버리 파행 이후에 그 책임을 지려는 모습도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논란을 일으킨 그런 언행이 있었고 그래서 김행 그 후보자가 양성평등진흥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경력과 전문성을 좀 사서 임명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 뭐 양성평등 진흥위원장 했다고 그 뭐 그래요. 과거에 반인권적인 사람도 인권위원하고 말이야 개판이었지 보수 정권 때.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문책성 인사인데 문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애달픈 잼버리의 사연이 있는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 인사 수요로 정리합시다. 인사 수요. 어려웁니다. 지금 월요일인데 왜 수요일 얘기? 김행 후보자 관련해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라면서 지명을 비판을 했었어요.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 정책을 김건희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지명되셨다는 의혹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질문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요 70년대 학번이에요. 제가 이번에 포털에서 찾아보니까 여사님이 70년대생이더라고요. 70년대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너무 더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김행 후보자는 말이 너무 많아요. 나는 70년대 학번인데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 친구가 초점이 아니거든요. 그 인연으로 발탁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엉뚱하게 차라리 내 딸하고 친구라는 것이 더 적합하죠. 어떻게 김건희 여사하고 친구 이렇게 둘러대요. 말이 많다고 보니까 논지를 본인 유리한 대로 엉뚱한 대로 갖고 가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이 양반은 참변으로 갈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그 김건희 여사와는 그 만난 적이 몇 번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처음 만났다고 했던 시기보다 또 앞서서 만난 적이 있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김건희 여사와의 그 인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취재와 또 그 조사를 통해서 인사 검증을 통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여가부 존폐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그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김행 본인부터 그렇게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게 해석하자면 여가부가 사실 폐지가 공약인 거는 팩트잖아요. 폐지가 공약인 그런 부처에 장관 내정이 됐다는 게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끝까지 일을 완수하고 그다음에 뭐 폐지될 때면은 정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무슨 크게 비판하는 것도 저는 뭐 그렇게 썩 와닿진 않네요. 대통령의 공약을 잘 이행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명되고 처음 출근하는 날이었잖아요. 조금 이제 그 기분도 좋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기사 제목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언론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기사 제목으로는 아주 딱인 그 워딩이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그래서 기사 제목감으로 준비해 오신 게 아닌가 싶고 엑시트라고 하니까 마치 어디서 뭐 비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지하철에서 내릴 때 다음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할 때 더 엑시트 온 더 라이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트는 내리는 겁니다. 내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지 말고 레프트도 있는데 왜 라이트? 그러니까 왼쪽으로 내리고 오른쪽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내린다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님 받고 열심히 하고 폐점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폐점할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폐점할 겁니다 하고 거기서 음식 준비하고 이래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신호도 안 좋고 메시지도 안 좋고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보좌하는 게 낫지. 여가부 폐지되니까 나 엑시트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또 그걸 또 해요. 언제까지일지를 모르겠으나 우리가 여가부가 갖고 있는 역사적 소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그 다음 일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엑스인이하고 드라마틱하고 얘기하니까 지금 정말 저 사람 한가한 사람이네. 정말 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네. 진정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적확한 말, 적확한 메시지가 필요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3명의 후보자를 살펴봤잖아요. 이번 새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근데 뭐 지난 정권, 현 정권 인사청문회 통과와 관계없이 거의 임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용산에서 생각한 대로 임명하지 않을까. 특별한 더 큰 어떤 변수가 있지 않으면. 예. 근데 이제 또 본인들의 몫입니다. 그 인사청문회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본인들의 과거의 발언이나 현재 생각들을 피력을 해야죠.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고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국민 여론에 도저히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이제 낙마를 시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소위 경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이런 분들이 자기 관리 잘하고 이랬을까? 유인천 장관은 본인이 다시 장관 되리라는 생각을 과연 15년 동안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의외의 이 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 여론은 당연히 이런 인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을 텐데 예. 여기에 이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요 점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